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릴게요. 12월 9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종목들을 보면 무림 관련한 종목이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림 페이퍼, 무림 SP, 그 다음에 무림 PP. 얘네들은 무림 그립주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같이 움직이는 거죠. 어저께도 요 세 종목으로 아마 저희가 크게 재미를 본 걸로 기억나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대웅제약, 그 다음에 대웅. 제가 장중에도 계속 보시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이슈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이슈로 대웅과 대웅제약은 항상 봐라.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 있죠. 다른 종목보다는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홀딩스도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전처럼 그 제일약품 같은 경우보다 차라리 대웅이나 대웅제약, 녹십자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이슈가 훨씬 더 잘 먹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 볼 때는 이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종목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무림페이퍼. 자, 무림페이퍼가 어저께 급등을 했었죠. 27%까지 올라왔다가 오늘은 갭으로 빠져서 올라왔는데 시간으로 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보면은 갑자기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2,865원. 지금 상한가로 붙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HTS에서는 뉴스가 뜬 게 아니고요. 다른 데서 뉴스를 뜬 것 같은데 우리가 봤던 이 뉴스예요. 이 뉴스. 무림페이퍼 국내 최초 친환경 종이빨대 개발 FDA 유럽 인증 무림페이퍼. 이거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지금 따로 뉴스가 없어서 아마 그 종목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것뿐이 없어서 이걸로 왔는데 여기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었죠. 그죠? 무림 SP의 주사기용 포장, 그 다음에 주기용 거즈 포장재 생산, 무림 SP. 그죠? 요것 때문에 또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내일 무림 페이퍼를 포함해서 무림 그룹주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3,085원이거든요. 3,085원이면 요 정도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충분히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을 할 것 같고, 자, 무림페이퍼 그 다음에 무림 SP. 무림 SP도 어제 상한가를 갔죠. 어저께 그 무림 SP는 상한가를 갔고 이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죠. 이것 때문에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무림 페이퍼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어쨌든 상한가를 갔고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쵸? 아침에 갭으로 떠서 빠졌다가 결국에는 딱 종가에 맞춰 놓고 지금 끝난 케이스거든요. 그쵸? 근데 자, 무림 SP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얘도 상한가를 가고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차트를 만든 거예요. 그쵸? 보합까지 딱 올려놓고 정확히 맞춰놓고 시간으로 올렸는데 시간으로 좀씩 올리다가 상한가까지 찍었습니다. 상한가를 찍은 게 지금 4시 거의 5시쯤 4시 50분 뉴스에 뜬 거 같아요. 그쵸? 4시 50분 뉴스에 움직임이 나온 건데 자, 4시 50분 뉴스에 올라가지고 지금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자, 무림 페이퍼, 무림 SP 내일 아침에 갭 상승할 것 같고, 무림 PP 같은 경우는, 무림 PP 같은 경우는 제일 후발주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테마주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테마주가 1등주와 2등주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제 1등주 테마주는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어요. 보통 얘가 이제 1등주고 얘가 2등주고 테마주가 다시 여기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어요. 그러면 1등주, 2등주, 3등주가 있는데 1등주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시간으로 상 가면 시간으로 상을 가면 얘는 2분 동안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2등주가 튀거나 3등주가 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얘가 이제 얼음이 걸려 있는 동안에, 시간에도 상가서 걸음 가 있는 동안에 2등주가 뭐 한 7%에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달려가지고 뭐 얼음이 된다든가, 그래서 17%에 얼음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요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림 페이퍼 같은 거죠. 예, 무림 세 종목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림 SP, 그 다음에 무림 페이퍼, 그 다음에 무림 PP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가 지금 분명히 얘랑은 얼음이 걸릴 거예요. 그쵸? 얼음이 걸릴 거고 10% 이상 시작한다는 거죠. 10% 이상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가 달려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관련주들, 그러니까 자회사급이나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움직이는 경우는 좀 들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올라가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몇 퍼센트죠? 무림 PP는 한 5%, 5%에서 시작을 했다가 만약에 SP가 얘가 올라간다? 페이퍼가 올라간다? 그러면 얘도 그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능성 있는 거는 SP예요. 차트도 잘 만들었고요. 움직임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퍼로 찌라시가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 저는 SP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내일 SP 어떻게 움직임 나오나 한번 보세요. 물론 뭐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뭐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작하면 요즘 뺐다가 다시 올리죠. 예, 지난번에 상한가, 그러니까 뭐 상한가 종목 매매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지만 살짝 올렸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손절 잡는 건 기본이죠. 그죠? 제 방송을 듣는 분들, 모든 분들은 손절과 익절을 좀 정확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주식을 하는데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종목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올란다. 예,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고 알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오른다. 자,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얘기인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계좌 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빨간 게 몇 개나 있나요? 별로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는 퍼런 종목들입니다. 뭐 마이너스 적게는 뭐 마이너스 한 5%부터 시작을 해서 좀 많은 건 마이너스 30%짜리도 있을 거예요. 지금 주가는 신고가를 치고 있고 코스피는 최고가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계좌는 다 마이너스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이런 얘기, 주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뭐죠? 물려서 장투하는 거죠. 예, 저는 딱 해서 물려서 장투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물려서 장투예요.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 났어요. 아예 오르겠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 다음부터는 매매 못하죠. 그죠? 돈도 물려있고 이 계좌만 보면 답답하니까 매매가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에 왜 하려고 생각했어요? 주식을 왜 하려고 하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갖다가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돈 대신 뭘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하려고 주식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하려고 주식을 했어요? 그렇다면 주식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왜 처음 시작을 하는지 돈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돈 못 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손절과 익절.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손절과 익절이 진짜 중요해요. 이거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0% 나오는 건 금방이고요.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 20%도 나옵니다.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나마 버티는 거지, 시장 꼬꾸라져가지고 뭐 주식 뭐 마이너스 3% 난다 막 이렇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3% 나면 여러분 계좌는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막 20% 30%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좋으면 또 저도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진짜 주식을 하지 마시고요. 돈 버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웅제약. 호이스타정이 코로나19 경증 환자 대상 치료 효과를 갖다 입증했다는 얘기인데, 요것 때문에 지금 대웅제약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웅제약 좀 세게 움직임 나올 것 같죠? 그죠? 이게 호이스타가 코로나19 환자 대상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고 그러니까 대웅제약은 내일 아침에 좀 갭상승해서 올라올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같이 제가 항상 보시라는 종목, 일반적으로 대웅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대웅도 아까부터 계속 이슈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대웅도 장중에 수급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쵸? 장중에 수급이 계속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뭐 크게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는 했는데 시간으로 4% 올랐고요. 내일은 대웅제약이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대웅제약. 대웅은 지주사죠. 대웅은 지주사고요. 대웅제약은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내일은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호이스타정이 코로나19 뭐 입증했다고 그러니까 움직임은 나오겠네요. 상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아침에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네. PC 디렉터. 자, PC 디렉터도 지금 뉴스가 없으면 이 종목도 뭐 거의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종목이죠. 요즘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6.3% 나왔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죠. 요런 거는 우리가 조막순이라고 했는데 크게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주 발행을 놓고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갈등이 생긴다는데 뭐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최대 주주는 협력상 신용 공여로 현 대표 우호 지분 늘린다. 형 경영진은 자금 부족으로 급하게 3자 배정 유장한 거다. 결국에는 신주 배정을 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이거는 경영권 분쟁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쵸? 경영권 분쟁은 아니고 신주를 발행한다 안 한다 뭐 하는데 이런 것도 뉴스를 써주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 내일 아침에 반짝 뜨겠지만은 단발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무림 PNP 아까 설명을 했고, 퀀타 매트릭스. 저는 이거 매트릭스 회사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우리 침대 만드는 매트릭스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미생물 진단 기업이더라고요. 미생물 진단 기업이고, 뭐 진단 키트, 진단 장비도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너무 몰랐고요. 어쨌든 퀸타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모아놓다 보면 어떤 종목이 한꺼번에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퀸타 매트릭스는 지금 아침에 갭으로 떠서 쭉 올라오다 종가에 좀 밀렸습니다. 뉴스를 받아가지고 내일 올라오겠지만은 신규주기 때문에 그 영향, 리스크는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모베이스 전자. 자, 모베이스가 아니고요. 모베이스 전자죠. 자, 모베이스 전자. 윤석열 관련한 얘기죠. 윤석열 총장 얘기인데, 윤석열 총장 지금 아까 뉴스 뜬 거 보니까 10일 날이죠. 내일인가 보죠. 10일 날, 한다는데, 10일 날, 윤석열 여태까지 뭐 했던 거, 뭐라고 하지?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근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뉴스가 떴어요. 특활비 뉴스. 뭐 특활비 뉴스가 뭐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은 모베이스 전자도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은 서현 이화가 움직임이 좋았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얘도 19%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서현 이화가 일단은 대장이에요. 윤석열 관련한 종목, 내일 아마 뉴스가 나올 거고요. 아침부터 뉴스가 터질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사진 나오면서 나왔는데 안 나오네. 예, 참여를 안 한답니다. 예, 거기 공청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거기에 안 나간대요. 왜 그러냐면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예, 내일 또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움직임이 나온다고 그러면 서현이와 괜찮을 것 같고요. 서현이와는 지금 시간으로 좀 밀렸고, 내일은 또 모베이스 전자가 또 튈 건가 보네요. 모베이스 전자가 튀면 모베이스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베이스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 모베이스 전자 움직이면 또 모베이스도 같이 움직임 나오죠. 보통 서현이와 오면 서현이 탄 모탈이나 서현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얘네 두 종목도 같이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대웅. 대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웅제약이 내일은 좀 세게 뛸 거고요. 대웅제약이 뛰면 대웅도 같이 단타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점에서 계속 밀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요런 것도 짧게 단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올라온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상으로 제일 괜찮은 게 일단 무림 SP. 저는 무림 SP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약. 이렇게 두 종목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0년 12월 12일 갭상승 예상 종목이고요.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